네, 자, 개강조초항심부터 보겠습니다. 이름 좀 특이하지만 개지거 작약탕 합 마황부자 세신탕입니다. 개지거 작약탕 흉만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황부자 세신탕 소원병이면서도 천해 오한 신체통 쓴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게 책에 보면 이게 근괴요락에 나온 처방인데 묘한 글이 있습니다. 기분에 심화견, 대여반, 변여, 선배. 그러니까 그 주변이 그 둥근 그릇과 같다. 그러니까 동그란 밥그릇 엎어놓은 그런 것 같다. 개강조초항 신부탕을 쓴다. 자, 아까 분명히 보세요. 흉부 쪽의 기운을 풀어주는 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음병의 감기약입니다. 자, 이 두 개인데 무슨 말이 나오냐면 심화견 대여반 밑에 배에 뭐 둥그란 게 하나 들었다. 분명히 발산하는 약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이거 뭐 여기까지네. 천천히 진행해서 제가 마음이 급해요. 목소리가 힘이 나야 되는데 주디만 빨라 손이 느리네. 자, 그런데 지실백출탕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음, 심화견, 대여반, 변여, 선배, 지실백출탕 주지되어 있습니다. 수음 빼고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배에 만졌는데 뭐가 덩어리가 만져져요. 심화 밑에. 여러분은 이거 쓰겠습니까? 이거 쓰겠습니까? 자, 그래도 우리 다수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강조초 황신부탕이 쓰겠다. 자, 손 들어 보십시오. 오, 없네. 자, 지실백출탕 쓰겠다. 네. 의미상으로는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지실백출탕입니다. 지실백출탕은 지실백출이 들어가니까 뭐 아무튼 이쪽에 배 안에 있는 것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약이 작용하는 부위입니다. 개강조초 황신부탕은 어떻게든 뭐 배, 표, 중초에서 배까지 숨 이런 것들 양기 이런 전부 흩어주는 약입니다. 여기가 목표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목표는 전부 다 겉에 있습니다. 겉에 있는 건 어떻게 하는 약입니다. 그런데 내가 좀 너무 빨랐네. 텐션이 너무 올라가. 그래. 정신 차려. 내려갈까 그냥. 그러게. 자, 가면 다시 한번 볼게요. 개지거 작약탕은 주증이 두신통, 오풍, 흉만입니다. 흉만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그 다음에 마왕부자 세신탕도 표증을 치료하면서 풀어주는 약입니다. 이 두 개가 합쳐졌어요. 자, 개강조초 황신부탕은 중초에 습기가 있습니다. 이 세신 때문에 중초에 습기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 작용하냐면 기관지로 작용하는 게 세신입니다. 그 다음에 확실히 양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부자를 쓰고 있거든요. 계지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마왕이 들어가니까 표가 울돼 있습니다. 중초습, 양기 부족, 표울. 요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이 개강조초 황신부탕의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제 내가 그 어디 가져왔는데요. 없구나. 다시. 자, 그러면은 중초습, 양기 부족, 표울이 이 처방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심화견, 대여반, 선배 이거 쓸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직 없네요. 그죠? 자, 그럼 조금 더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작용하는 부위를 좀 보겠습니다. 상처 쪽에는 오한, 무한,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콧물도 나타나고요. 한랭 자극에 의해서 긴장 같은 거, 근육통. 제가 요통 환자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세신이 있으면 어떠냐면 주증은 아닙니다. 실제로 위장에 막혔다 그런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세신이 있으면 습기가 있다 보니까 물이 정체되면서 소화 불량이 있습니다.
당장 위장이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 좀 입맛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장명, 물이 좀 많이 고이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물이 이 중초에서 자꾸 좀 생기고, 물이 자꾸 생기고 있거든요. 생기고 있다 보니까 연변이라든지 소변이 잘 나오기도 하고 부종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중초에서 생기는 물의 양이 얼만큼 있을까요? 극소량일까요? 아니면은 많을까요? 이 처방을 가지고 한번 유추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어머님. 두 명의 대표로 어머님. 알았던 두 명. 네, 어머님. 아니 다들 쏘면 안 돼요. 아,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제 그럼 뭐라 해야 돼? 마리아? 마리아라고 불러. 그럼 세례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세 명이 한 방이니까 한 방에 한 방에. 우리 한 방이 이렇게 말이야. 더 이상 자세하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숫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한의원에는 주로 아픈 사람이 많이 오지만 병원에서는 다양한 환자가 있습니다. 심하고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약을 쓸 때 중초의 습기가 많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딱 표정이 무슨 말이냐면 중초의 습기가 많은지 아닌지 내가 웃지 않아. 왜냐면 그림이 습기가 되게 작게 생겼어요. 자, 늘어나. 습기가 많은지 안 많은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사실 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습기가 생기죠. 이게 시간이 얼마나 오래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가 습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데 겉에도 근육이 굳어지고 하면 장 주변 이런 데가 서서히 굳어집니다. 이게 덩어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약을 쓰면은 덩어리가 없어지느냐? 없어질 수도 있고 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강조초 황신부탕이 요거를 위한 목표는 아니에요. 심화견 대여반 요거를 없애기 위한 처방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들을 보면 이거를 찾아가지고 쓰는 약이 아니고 조문대로 이거를 찾아서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표증과 중초습기, 기관지의 여러 가지 물이 나오는 그런 다양한 질환들에 쓰는 거지 거기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전혀 못 쓰는 게 아닙니다. 구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실백출탕은 왜 이게 생겼을까요? 자, 이거는 수기에 의해서 생겼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밑에 덩어리가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진짜. 백출을 쓰는 거 보면 이게 수기와 관련된 있을 거고, 지실은 확실히 소화시키고, 제가 이제 과식하면 한 번씩 변비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바나나 이런 거 좀 약간 속이 좀 미식하면 바나 같은 걸 가끔 제 약에 넣어요. 그러면 미식한 기사가 없어져요. 똥이 안 나와. 그러면 거기에 지실을 하나 딱 넣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똥도 잘 나와. 이게 지실이라는 게 이게 작용하는 부위가 왜 대승기탕에 지실이 들어가는지를 생각하면 식적이 있다 없다 그런 것까지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대장 이걸 좀 풀어주는 듯한 이런 작용이 바나는 똥까지 어떻게 막 해결하는 데는 좀 약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늘 바나는 요 부위에 작용한다고 보는데 지실은 좀 범위가 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확실히 좀 뭔가 이런데 좀 똥이 좀 나가고 하는데 도움이 좀 됩니다.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아까 누가 식적이라고 했는데 이건 자꾸 음식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과정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이 덩어리가 생깁니다. 금세 이래 돼가지고 덩어리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식적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오래되면서
물이 자꾸 많이 생기는. 근데 아까 저쪽 그 개강 저쪽 황진강은 좀 그나마 좀 덜 오래된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거는 모릅니다. 그거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그 비염 환자 같은 경우도 지금 덩어리가 있습니다. 만져보면 여기 이제 만져보면 덩어리가 있는데 비염이 30년 됐어요. 이게 언제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이런 약을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거로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넣어도 될 텐데 그냥 저약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일단 주로 호소하는 게 콧물이고 똥이 안 나가서 문제는 안 되고 좀 자꾸 변이 묽어져요. 묽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물병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되게 시간이 지금 자꾸 늘어지네. 자, 개지거 작약탕 보겠습니다. 개지거 작약탕 했잖아. 잠깐 내가 뭘 잘못 누르나? 뭔가 겹치나 봅니다. 예. 자, 그래서 개강조청 황신부탕은 체력이 약한 소음병이라고 했죠. 체력이 약한 사람이 중초습이 있고 표증이 있는 또는 근육이 강직이 있는 그런 경우에 있습니다. 천회, 오한골, 신체통이 흉만 이렇게 이 약 자체가 개지거 자약탕 플러스 마음보자 식탁이라는 말인 거죠. 네, 맞아.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심계 이 역대 의가들의 사례를 보면 심계했습니다. 심계. 자, 심계 두근두근두근 사람이 해요. 두근두근두근 하는 건 두 가지라고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는 자감초탕 같이 진액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물이 많아가지고 물 때문에 이제 아니면 이제 그 게지나 이런 걸로 뭔가 풀어줘야 되는 경우에 어떻게 구별합니까? 자, 생지황, 감초, 당귀 뭐 이런 걸 써야 되는 심계하고 아니면 뭐 이런 식의 뭐 복령, 반화, 세신, 뭐 게지 이런 거 쓰는 경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민선쌤 어떻게? 여기 본다고 없습니다. 국거리는 거 플러스 그 사람이 시체가 있는 사람이면 표증이나 이런 거 표증을 구별한다. 이런 게 있다면 그쪽으로 생각해요. 요건 요쪽이고 그러면 뭐 감초나 생지황 뭐 이런 거 맹문동 이런 거 쓰는 사람은 어떻게 구별해요? 진액이 마르면서 그렇죠. 진액 부족증이 나타나요. 건조증, 입이 마른다든지 눈이 마른다든지 얼굴이 붉어진다 건조증이 나타납니다. 환자는 똑같이 심계라고 하지만 우리가 딱 보면 전혀 달라요.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막 그래 돼요.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해지면 사람이 예민해집니다. 반응은 우리가 심계라고 하지만 저 되게 사람이 앞에서 날 달달달 볶아요. 막 사람이 원장님 제발 좀 아유 진정하세요. 이렇게 좀 뭔가 진정시키고 싶은 거예요. 물이 부족해가 냄비가 팔팔팔 다 탈 것 같아 사람이. 근데 이거는 여기서는 혼자서만 이렇게 뭔가 꿍꿍 해가지고 이렇게 두근두근 하는 거니까 아이고 좀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제 개지가 용골모래탕, 용골모려의 형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용골모려, 네 가지 처방이 나옵니다. 개지가 용골모려탕, 개지거 작약가, 촉칠 용골모려 구역탕. 그 다음에, 잠깐만, 개지 감초 용골모려탕. 또 네 개 아닌가? 개지거. 아무튼. 항목이 쫙 다 할 겁니다. 이거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계지가 여기에서 핵심은 용골모래입니다. 용골모래 알아가면 됩니다. 자, 여기 조문 한번 보겠습니다. 실정가, 소맥현급, 음두한, 목현, 발락, 맥크커, 규지자, 위, 청곡, 망혈, 실정, 맥득, 제규, 동미, 긴자, 남자 즉 실정, 여자 즉 몽교, 계지, 감초, 용골, 모래탕. 제가 볼게요. 실정가라고 하면 뭔가 정이 빠져나갔다는 뜻이겠죠. 소맥이 현급하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음두한, 요거는 이제 아마 귀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 이제 음경이 차다. 이런 표현하는 것 같고, 어지럽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자, 그 다음에 맥이 극허하면서, 맥이 이렇게 굉장히 느려지는 거고, 청곡이라는 건 설사하는 겁니다. 설사로. 그 다음에 망열, 피 많이 나간 거고, 실정. 여기에서는 어떻게든 소모입니다. 소모. 설사를 많이 하든, 피를 많이 쏟든, 정을 많이 소모하든. 요걸로 인해서 뭐가 된다? 음두한, 목현, 발락.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지감초 용골모래탕에 음두한, 목현, 발락을 쓴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문장이 길어요. 이게 한 문장이 이게 실정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실인 건 별로 알 필요 없는데. 자, 그 다음에 남자 실정, 여자 몽교. 남자가 실정하는 거는 어떻게든 이제 나가는 구멍이 헐거워서 그렇죠.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자가 몽교. 남자 이거는 허약해서 그래요. 물론 여자 몽교도 허약해서 하는 건 맞지만 여자는 이제 남자도 마찬가지 여기 여자라는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이 꿈에 자꾸 이상한 꿈을 꾸는 거는 욕망이 자꾸 해소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증상이 반드시 요거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이 부족해졌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실정 몽교에 요거 쓴다고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저는 요런 표현을 씁니다. 성신경 과잉 흥분. 그러니까 이제 그 성자극 이런데 너무 흥분이 잘 되고 그러면서 너무 그게 쉽게 빠져나가고 요런 거에 계지용골 모래탕을 쓴다는 게 이 조문의 결국엔 핵심입니다. 자, 이 처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계지 플러스 용골모래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한 것처럼 계지탕증에 아니면 계지탕을 쓸 사람이 용골모래탕증이 나타나면 되는 거죠. 계지탕증은 두신통, 발열, 한출, 오풍. 자, 이 증상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요 중에 일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한출, 오풍. 특히 오풍 같은 게 있는 그런 경우에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용골모래를 쓰는 거는 여기 적어놨습니다만 불안, 실정, 몽교, 탈모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럴 때 주로 씁니다. 자, 용골모래 한번 볼게요. 자, 용골은 제일 처음에 이제 갑자기 책 이름이 생각나. 기릭동동이 제하동 이래 써있기를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는 여기가 이제 안정이 안 되고 실제로 뭐 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기능이 상당히 뭔가 떨어지고 이상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주로 쓰는 게 번경. 나중에 이제 밑에 보면 알겠지만 불안으로 인해 가지고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불안, 흥분이 가라앉아. 그러면서 심계. 아까 이제 감초나 이런 걸로 심계 보는 것처럼 진정시키는 겁니다.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PTSD, 어떤 사고나 이런 걸로 그럴 때 쓰고 주로 유정이나 이명이나 탈모 같은 거 뭔가 빠져나갈 때 삽제입니다. 삽제, 실정, 번경 이런 데 씁니다. 그래서 교감신경 흥분성 한출, 다한증, 수족다한 너무 불안해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시험 치러 딱 가면 너무 흥분돼가지고 운전면허증 딱 따로 운전대 잡으면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흥분. 그럴 때 딱, 너무 흥분이 극도로, 불안이 극도로 심해가지고
나타나는 게 이제 번경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 임상례를 보면 뭐가 있냐면 용골모래를 쓰는 거 보면 제가 어떤 뭐 상담사가 하는 팟캐스트를 제가 듣게 됐어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성도착증 환자들 설명하는 게 자기가 어떻게 상담을 하는지 설명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거나 하면 이쁘다 하고 집에 가면 끝이에요. 그 순간에 이쁘다 하고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과대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저분과 결혼하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뭐 저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에 그치는 게 아니야. 계속 그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과거의 어떤 뭐 이상한 케이스로 인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부분에만 극도의 흥분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옷차림이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나는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내가 가만히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성적인 흥분들이 오히려 극도로 이게 예민해지다 보니까 그 어떤 특정한 거에만 딱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일반적인 사람이면 물론 뭐 옷차림 하면 좋죠. 코스프레 좋지. 근데 안 한다고 해서 뭐 굳이 뭐 그런 건데 그런 사람들 흥분이 그럴 때 극도로 되다 보니까 그거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때 아니고서는 내 흥분을 내가 진짜 흥분했다는 걸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딱 드는 생각, 저 용골모래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어떤 과거의 사건,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사촌 오빠와의 어떤 부적절한 뭐 어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게 이제 어떤 걸로 인해 가지고 억눌리는 게 시호다. 딱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억눌린 어떤 감정 속에서 거기에서 특정한 성적 흥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호가 용골모래 당했다. 그때도 이제 그런 생각이 가면서 성적 어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성 문제 이런데 상당히 응용해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물론 양방에서는 진정제를 놓고 뭐 하죠. 그럴 때 이제 그때 대표적인 여러 케이스를 쭉 듣는데 거의 대부분이 시호가 용골모래탕이었어요. 이게 그럴 때 이게 여러 다양한 이게 좀 이해가 좀 많이 갔었습니다. 그럼 모려하고 차이는 뭐냐? 용골도 유정이나 설정같이 삽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려가 훨씬 더 그걸 잘합니다. 유뇨, 유정 이럴 때 이게 딱 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게 연견작용이 있다고 이게 모료에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굳어져 있는 거를 이제 풀어주는 그런 작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담핵, 나력. 근데 이제 우리가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이게. 저도 이제 임상 20년 다 돼가지만 이런 환자 별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이제 전설로만 듣는 이야기들이 보면 위궤양이 오래돼가지고 위궤양이 오래되어서 거기 계속 상처가 나다 보면은 쓸 수 있다 정도 전설적인 이야기가 들어왔지 본 일이 잘 없습니다. 네. 그 외에는 거의 작용이 비슷합니다. 용골모려가 늘 같이 쓰이고 근데 만약에 이제 실제로 뭐 유정이 되든 냉대화가 되든 너무 그게 과령 빠진다 이러면 모려를 조금 더 쓸 수는 있지만 거의 동량으로 같이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 추천하면 꼭 불안, PTSD에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환자들은 한의원엔 잘 안 와요. 특정한 뭐 내 지인이 그렇다. 그럴 땐 문의 올 수 있지만 요걸 전문으로 진료하지 않고서는 뭐 안 옵니다. 근데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양방에서는 이게 치료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제 그래서 정신병원에만 계속 가다 두는데 하긴 뭐 정신병원에 가다 두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겠냐면서도 네. 자, 계지가 용골모래탕. 제하동, 흉복동이라는 게 이제 여기 보면 요 적혀 있어요. 흉복지동, 제하지동. 이거 제일 처음 기륙동동이
만져봐도 이제 막 움직이는 게 잘 없는데 그게 실제로 복근이 움직인다는 뜻도 있고 흉번, 불안해서 갑갑해서 뭐 안정이 안 되는 그런 모습도 이제 표현됩니다. 그래서 계지가 용골 모래탕은 두신통, 발열, 한출, 오풍에 불안, 실정, 몽교, 탈모 이런 데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기 질문. 원형 탈모 환자가 왔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하게 스트레스 질환이 없어요. 어떤 뭐 시험 때라든지 뭐 회사 생활이라든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를 다 봐도 불안증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계지가 용골 모래탕을 쓰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이제 왔어요. 거의 90%까지 왔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처방을 원장님 빨리 좀 처방을 해주세요. 뭐 지금 약이 밀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선정을 해야 돼. 마지막으로 뭐를 하나 확인해 보고 싶어요. 환자는 그대로 왔어요. 두신통, 발열, 한출, 오풍하면서 실정도 있고요. 불안합니다. 원장님 자꾸 밤에 자꾸 이상한 꿈을 꿔요. 그래서 왔어요. 여러분들 그냥 처방할 겁니까? 병원에서는 어떻게 그 저명하신 교수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마지막에 어떻게 최후의 컨펌을 받아야 되는데 요거를 못 쓸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핵심 그 질문이 그겁니다. 마치 이게 다 쓰고 싶은데 마지막에 한 번 더 점검하지 않으면은 실패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맞습니다. 제가 여러 번 중간에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될 게 계지탕은 소화기에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으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용골모료에 보면 그 사상의학에서 보면 이게 태음인에 많이 쓴다고 이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어줍잖은 지식에 왜 그렇게 하느냐. 태음인 같은 경우에 뭐 물론 그분들이 비위에 문제가 있죠. 뭐 근데 소음인 같이 딱 막혀가지고 기체가 된다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약을 산약, 연자육 같이 수렴, 고삽하는 약재를 많이 쓰죠. 그런데 이게 중초가 막힌 신의 문제는 항상 비위를 끼고 있습니다. 비위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토국수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위의 문제로 인해서 매우 많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갱년기에 유뇨증이 갱년기가 아니지. 소변 빈삭, 뭐, 자신 없으면 소화기만 써보세요. 그래도 효과가 없을 때는 수렴 고삽하는 이제 신을 보는 쪽으로 가도 됩니다. 근데, 이런 약을 쓸 때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 때 소화기에 용골모래를 쓰면 더 심해집니다. 더 막히거든요. 제 경험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하거나 뭐 트라우마, 성신경 흥분 이런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근데 계지탕 사람이 뭔가 소화가 잘 안 될 것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소화가 안 된 상황은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화력이 약하다든지 환자는 그런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입맛이 뭐 썩 그래 소화 잘 안 돼요. 환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소화력이 좀 약하고 지금 현재 뭐 눌러보거나 아프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데 환자는 맞아요. 소화 잘 안 돼요. 라고 합니다. 거기에 걸려들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환시, 환청 이런 얘기 있습니다. 환시, 환청. 자, 이런 케이스들이 책을 읽어보면 꽤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신경이 너무 흥분돼가지고 흥분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위 말하면 헛게 보이고 헛게 들리는 거잖아요. 너무 이제 망상 이런 거잖아요. 요런데 용골모래를 쓰고 있습니다.
자, 실제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감기가 걸렸을 때 유정, 몽, 이게 이제 여기 저 따옴표 있죠? 이게 다 개별 케이스입니다, 이거. 자, 몽설, 감기에 몽설이 입고 썼고요. 유정이 썼고요. 몽교할 때도 쓰고요. 자한도안이 심할 때. 자, 자한도안이 심하다. 어떤 이 케이스에 보면 땀을 너무 많이 흘렸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기를 쓸 것 같잖아요. 환기를 쓸 거하고 용골모래를 쓸 거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환자는 그냥 다 땀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별하죠? 장 원장님 어떻게? 떠올리는 게 없습니다. 응. 사람이 네. 제가 네가 아니 나는 목소리 약간 아니 니 요즘에 약간 이렇게 얘기하노. 약간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 순간 아니 목소리 비슷하던데. 이게 환자는 요래하지만 의사가 보면 왜 저리 불안하고 흥분하지? 이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 환기는 처집니다. 사람이 처져요. 지치고 처지고.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뇨 이게 유뇨 이런 거는 이게 표가 잘 안 납니다. 사실은 빈뇨 이런 건 됩니다. 이게 화장실 자꾸 가고 싶어요. 방광엔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예민해가 사람이 불안해가지고 그런 과거의 어떤 뭐 실수했던 경험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저귀를 안 차고 가가지고 큰 실수를 했겠지. 그러니까 불안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원래 문제도 있지만 그 불안이 극도로 되면 이래 됩니다. 그 다음에 심계, 깜짝깜짝 잘 놀라거나 불면. 자, 이 불면도 황련 쓰는 경우하고 용골모료 쓰는 경우가 다릅니다. 너무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을 잃고 슬픔이 과도하여서 억울해져가지고 말도 없고 때로 번주하면서 정신창락이 된, 그러면서 혼자서 계속 짓거리는 경우. 내가 이 얘기 한번 할까요? 하루는 이제 제가 서울 온 지 이제 6년째인데요. 처음에 지하철을 딱 탔는데 옛날에 부산에서 지하철에 가끔씩 사이코가 좀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혼자서 막 욕을 하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부산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지하철에 안 타요. 내가 보니까 그냥 지하철을 이용 안 하는 것 같아. 환자가 없는 게 아니고. 근데 서울에 지하철 딱 탔는데 와 이래 도라이가 많아. 아니 많아. 그래서 역시 이게 사람 사는 동네지. 그런 생각 하거든요. 짓거리는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 가만히 봅니다. 눈 따라가면 다른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 하면서 무시하거나 아니면 수군덕거리거나 하는데 저는 가만히 봅니다. 같이 눈 눈 마주치면 안 되지. 그냥 행동하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은 눈 안 마주쳐. 이러면서 이렇게 하거든. 절대 난 옆에 가가지고 보는 척하고 스마트폰 보는 척하고 저는 저 공부. 저 사이코가 저래 되는구나. 이게 완전 정신이 이렇게 저래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진정시키는 겁니다. 그럼 이거 먹는다고 다 낫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일단은 흥분은 진정되되 그러면 여기에서 제대로 된 기혈순환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것만으로는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음낭음경의 냉증이 있다고 할 때는 부자 같은 거 써야 되지만 이런 기본적인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나 쓰는 거예요. 불안을 동반한 분돈증, 탈모, 진전, 머리 흔드는 경우, 한의원에 이제 팔 움직이는 사람, 머리 흔드는 사람 옵니다. 잘 안 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내가 가끔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 이게 채머리 흔드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왜 저 사람은 흔들까? 예전에 이제 기능신경학 할 때 보니까,
눈이 이제 흔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제가 머리를 딱 잡아봤어요. 움직이지 말라고. 그럼 눈이 이러고 있더라고요. 아, 안구 진탕같이 이게 뭐 시신경으로 가는 이런 근육 그쪽이 계속 뭐 이래 되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는 사물을 계속 봐야 되니까 그래 보면서 이제 딱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게 네, 두전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만 알아냈습니다. 치료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환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아는 하더라고요. 치료는 안 됩니다. 못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케이스 하나 있습니다. 할머니가 와가지고 할머니가 저한테 이제 80 먹으면 영감되면 미쳤다고 계속 음란패스를 한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난 속으로 와, 할아버지 대단하요. 어이구 아주 힘이 대단하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혼자서 뭐 그럴 수는 있지. 근데 그거를 이제 지하철을 타거나 하면 남한테 막 그게 보여주는 건 아닌데 막 주머니에 손 넣고 바지에 손 넣고 막 그러나 봐. 그러니까 할머니가 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 행위를 하려고 하고, 음란 행위를 하려고 하고 80 먹으면 할배가 그러니까 그거를 나한테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게 개지가 용골 못탕 썼습니다. 이거는 성신경 흥분이다. 이거 많이 진정됐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섭섭해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오는 거 아니에요? 야, 이 새끼야, 이게 내 인생의 낙인데. 망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러게. 할아버지 참 그러게. 네 말 들으니까 내가 미안해. 할아버지가 죄를 짓는 자,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처방이 금교율하게 보면 노곤에 있습니다. 노곤에 있는데 보면 신기환과 개지가 용물몰탕이 같이 나타납니다. 신기환은 지황, 산수유, 산약 요런 소위 말하면 보약이 들어갑니다. 보약. 요거는 보약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흥분을 진정시키는 약이고요. 요거는 소모된 거를 보충하면서도 수렴시키는 약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막 갈증, 소갈, 요통이나 뭐 이런 게 있지만 소갈 이런 것처럼 소모가 나타납니다. 소복, 구급 뭐 이걸로 구분한다지만 소갈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이제부터 제가 용골모래는 설명했고 쭉 나가면 됩니다. 개지거 작약과 용골모래 구역탕 여기 보면 조문에 보면 뭐 의사가 화법을 써가지고 급지에서 경광에서 기와 불안 개지거 작약과 촉칠 모력 용골 구역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빼고 화법을 쓰고 이게 뭐 어떤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다 빼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떤 치료법에 의해서 놀래고 미쳐 날뛰는 거예요. 흥분돼가지고 미쳐 날뛰는 거예요. 기와 불안, 경광 기와 불안입니다. 여기에 개지거 작약탕, 흉만, 맥촉 흉만한 상황에 그걸로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용골모래를 더 넣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용골모래 들어가는 것 중에 여기 용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개지거 작약탕 같이 사람이 양기가 약한 듯 하면서도 답답하고 여기 양기가 갇혔는데 흥분이 그게 안정이 안 되는 그런 경우에 진정시키는 약입니다. 네. 자. 그래서 개지거 작약탕에 불안, 요렇게. 이 불안이 나중에 이제 제가 적은 거 보여드릴게요. 어디 갔나? 안 적었나? 여기 있네. 여기 보면 소리만 나면 놀래가지고 얼굴색이 변하고 조급해하면서 남을 욕하는 것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이게 겁이 나가지고 그걸 막 공격성으로 나타나거든요. 겁이 나서 공격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불안해가지고 이럴 때 이제 이런 거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어떤 거냐면 조그만 강아지가 호랑이한테 쥐가 미쳤지. 겁나다 보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정신 차려보면 이건 내가 미쳤지. 겁이 나서 그러는 겁니다. 겁이 나서. 자, 여기 하나만 요거를 어디 갔노? 구분하는 거. 여기 시오가 용골모래탕하고 있습니다. 번경이란 단어가 개지거 작약과 용골모래탕도 있고
시효가 용골 모래탕이 있습니다. 여기 시효가 용골 모래탕에도 이제 용골 모래가 쓰는데 이 두 처방의 핵심은 아까 앞부분에 소쇼탕 얘기했듯이 중초가 원인인 거예요. 막혀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시작이 요거는 흉만이 시작입니다. 소위 말하면 겁이 많은 거고요. 요거는 막히다 보니 짜증나는 거예요. 어이 짜증나. 그게 심해진 겁니다. 결국 찾는 거는 흉욕고만으로 찾는 거예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막혀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그 흥분해가지고 짜증나 뭐 이런 겁니다. 겁이 나서 그런 거. 개감용모탕에도 보면 화법이 나옵니다. 여기 소침번조, 그러니까 화침을 쓰고 나서 번조증이 나타났어요. 이런 내용은 사실 현대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뭐 해석을 하려면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개지 감초탕에다가 감초, 개지 플러스 용골모래입니다. 개지 감초탕에 용골모래. 자, 그런데 신기한 거는 감초, 개지의 용량이 개지 감초탕은 개지가 훨씬 많아요. 근데 여기에는 개지 감초탕이라고 하지만 감초가 훨씬 많습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개지 감초탕을 써야 되는 심하게 욕득안하는 불안하고 그래서 이제 진정이 안 되는 그런 거는 알겠어요. 감초를 더 써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어떤 경우인가요? 더 많이 급박하게 나타나서? 급박이란 표현은 알겠지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좀 해석을 해줄 수 있을까요? 감초와 개지를 쓰는데 감초를 더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더 진정을 시켜야 되는 상황. 그렇죠. 감초와 개지는 펼쳐주는 약이에요. 힘내. 태우야 힘내. 하는 거하고 아이고 그래 아이고 이거 이 약 먹고 조금 진정해래. 약 미기는 거 그런 겁니다. 뭐 배가 고픈갑다. 먹고 진정해. 이런 뭔가 실제로 진액을 보충하는 거. 근데 예. 용량이 너무 적어진 건데. 그치. 그 얘기는 좀 이따 내가 할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달달한 거를 좀 줘가지고 예민함을 자 일단 단 거 먹고 조금 흥분하고 예민한 걸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제 태호가 얘기했듯이 이 용량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에서의 번조나 이런 게 그래 안심한 거예요. 위에 개지가 연골모래탕, 개지거 작약과 촉칠모래 연골구역탕 이런 거에 비해서 안심한 거예요. 아주 그냥 가볍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환시, 환청, 심하면 이런 거 못 씁니다. 그리고 여기의 핵심은 아이고 얘가 진액이 많이 부족하네. 예민하네. 왜 저래 예민하다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요. 환자가 딱 왔어요. 아까 이제 불안한 거는 근데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용기가 안 나는 건데 예민한 거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아이고 가만히 안 있노. 자꾸 불안해가 달달달 떨고 이런 게 예민함입니다. 아이고 저 진액을 조금 보충해가지고 물기를 촉촉하게 묵직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제가 말하는 용어는 그래서 심하게 번조 불안입니다. 심계가 있으면서 좀 불안한 그 정도입니다. 예민한 사람이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필요한 사람의 트러블 워크. 자, 여기 보면 치료 사례 한번 보면요. 뒷목에서 계속 흐르는 땀. 요거 쓴 경우가 있고요. 심계가 있으면서 불안한 경우. 그 다음에 안검이 자꾸 떨려요. 단순히 여기 떨리는 거 안 씁니다, 이거. 떨리는데 이걸로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거 중풍 아닙니까? 어떻게. 아닙니다. 중풍 같은데. 자, 초죠.
자, 이제 정리할게요. 계지가 용물 목욕탕, 계감 용목탕, 구역탕. 자, 계지가 용물 목욕탕은 계지탕증이 있으면서도 불안하고 성신경 흥분이 있는 경우고, 구역탕증은 흉만 불안입니다. 그래서 극도의 불안과 공황장애, 실제로 뭔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거. 계감 용목탕은 심계, 심계를 진정시키는. 아유, 두근두근. 이게 두근두근 하는 게 심장이 너무 빨리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제 마치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육이. 그래서 일단 요 진정하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솔루션.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사실 이거 오늘 이거 준비하다 보면 시간 다 간다. 준비한 게 사실 있었는데 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라는 사람에 대한 과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대형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나도 찾다가 저는 예전에 수영 선수였어요. 제 어깨를 보면 전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해요. 심지어 유도 부산시 금메달도 했는데 아무도 믿지는 않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네. 하다가 이제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그만두고 근데 이제 그때 여러분들 그 선수 생활이라는 걸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민선생. 그렇네. 저 옷을 옛날에 지리산때 많이 맞네. 맞네. 지리산인데, 지리산. 그러니까요. 쌤 혹시 블로그 올려놓으셨나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데, 새벽에 항상 별을 보고 나갔어요. 5시 반. 항상 이제 어머니가 저를 깨우면, 그게 봉고차가 저기 한 10분, 15분 정도 걸어가면 부산에 있는 수영 로타리에 사람인데 수영 로타리에 옵니다. 그럼 봉고를 타고 새벽 운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선수 생활을 하면 학교를 잘 안 가요. 초등학생도. 그냥 학교에서는 얘는 수영 선수 할 애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출석 처리 다 해주고. 근데 지금 그때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 하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제가 선수 생활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어요. 1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했는데 지금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봤는데 8살에 내가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 아들 8살 때 딱 보니까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에 연습량을 그때 2만 킬로를 했어요. 2만 미터. 20킬로죠. 하루에 20킬로를 한 거야. 미친 짓이야, 지금. 20kg? 그러니까 하루 종일 수영하는 거야. 미친 짓이야. 그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저히 6학년 2학기 때까지 하다가 그때 이제 총만 받는 이제 수영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체전에서도 은메달도 따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이제 도망 나오듯이 학교를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달라졌어요. 그 이제 중학교 때 올라왔습니다. 중학교 때 그냥 어영부영 하고 뭐 잘 지내다가 제가 이제 했던 공부 방법인데요. 수영 끝나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이제 수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물론 아는 게 있습니다만, 모르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집에 다락방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문제를 이제 그때 정석을 풀었죠. 정석을 푸는데, 모르는 문제를 한쪽 벽에다가 포스트잇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문제를 적어가지고, 쫙, 완전히 도배가 다 됐어요. 절대 답안지를 안 본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다가 포스트잇을 한번 봅니다. 쭉 보다, 그건 뭐 하나를 집중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쭉 보다가 그래 모르겠다. 자, 다시. 천재들 하는 그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또 하다가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생각이 딱 나요. 1 더하기 1은 2지 이런 거 생각이 딱 나요. 그럼 안 하실 때입니다. 그러면 이게 줄어들기도 하고 다시 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반복되는 생활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버텨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는 그 순간을 그게 답안지를 본다거나 뭔가 깝깝해가지고 할 게 아니고 그 순간이 그 뿌리를 내릴 때까지 조금 버텨야 됩니다. 잘하려고 하다 보면 짜증이 납니다. 와, 나는 왜 안 되지? 뭐 내가 안 되지 하는데 버티다 보면은 아까 위에 이런 거 했듯이 하나씩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왜 그러면 내가 어떤 공부가 되어서가 아니고 내가 이제 요거를 풀 때에는 여기에만 딱 집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푸는 거기에 딱 집착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아니면 문제 해결책이 안 보여요. 근데 조금 쉬었다가 딱 보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자꾸 순환하다 보면은 새로운 방법이 여러 가지가 공부되다 보면 이게 섞이면서 아이디어가 딱 뛰어나옵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제가 배웠습니다. 버텨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버텨야 되느냐? 이제 이거는 단의 김태훈 선생인가? 요 말을 참 저는 좋아합니다. 거거거 중지, 행행행 리각이라. 가고 가다 보면은 알게 되고 행하고 행하게 되면 깨닫게 된다. 모른다고 해서 그 순간에 짜증내고 하면 안 돼요. 넘어가야 돼. 넘어가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책을 보거나 뭘 하거나 하다 보면은 방법이 나중에 나옵니다. 중간에 욕 들어먹고 환자한테 쌍욕 듣고 약 바꿔라 뭐라 온갖 나오지만 버텨야 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근데 모르는 거는 지금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후배들 만나면 이런 질문을 가끔씩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약을 잘 쓸 수 있습니까? 이 얘기에 대한 참 해답을 원해서 그런 질문을 하겠지만 해답을 해줄 수 없는 저의 마음도 사실은 있어요. 이런 과정들이 거쳐 있는 거를 야 많이 틀려봐. 약 많이 써봐. 대답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약 많이 쓰고 싶지. 근데 약 못 쓰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보면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달건이 생활을 17에 시작했다. 그 나이 때 달건이 시작한 놈들이 100명이다 치면 지금 나만큼 사는 놈은 나 혼자뿐이야.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보내고 악령제비같이 배신하는 새끼들 다 죽였다. 고니야 담배 하나 찔러봐라.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다 제끼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공부를 엄청 많이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동기들 50명이 있습니다. 공부한 놈이 아무도 없어. 난 그냥 조금씩 한 것 뿐이에요. 진짜 밤에서 밤새도록 한 거 아니야. 근데 아무도 안 해. 어느 놈은 골프 친다. 어느 놈은 주색 잡기 한다. 어느 놈은 그냥 뭐 은둔 생활한다. 공부를 아예 안 해요. 공부 좀 열심히 하다가 또 안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또 안 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래 돼 있는 걸 뿐이에요. 내가 뭐 어떤 천재가 아니고 버틴 것 뿐입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취미생활. 자, 어떤 그 미래학자가 누가 미래를 예측하는 거를 얘기한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앞으로 트렌드부터 시작해서 미래를 어떻게 예측합니까? 신문을 본답니다. 신문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이 신문을 가지고 전 미국이면 미국에 있는 모든 주에 있는 신문을 다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제 자기 연구소에 여러 연구원들이 그 파트를 나누는 거예요. 그
그거를 쫙 분석을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빅데이터.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미시간주에서 뭐 그 메뚜기가 예를 들어서 뭐 지역 모릅니다. 거기 메뚜기가 생기고 저기 생기고 아주 그 지역의 신문에 있는 게 조금씩 나오잖아요. 여기 그런 것들을 모아보면 이거 앞으로 흉년이 들겠다. 뭐가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정보가 모이는 거예요. 즉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은 정보의 양밖에 없습니다. 정보의 양. 책 많이 보고 많이 써보고 많이 틀리고 그러다 보면 나옵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과거에 했던 거가 조금 자유로워지면 정보가 중첩이 되면서 이게 가속도가 붙습니다. 머리에서. 그러면 새로운 시선으로 딱 보게 됩니다. 그럼 해결책이 보입니다. 뭔가를 잘 외우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계속 하다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항상 이 말을 합니다. 니 내보다 책 많이 보나? 많이 써보나? 많이 틀려보나? 반복해라.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잘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제가 특강을 준비했으니 제가 제대로 준비해서 잠깐 다 됐죠. 이거 잠깐 꺼주실까요?